다음에 전현희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아까 참 박지원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수차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또 토론을 그렇게 요청을 해도 그걸 종결 제의를 받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발언 기회를 안 주시는데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 토론한다는 것, 말한다는 것, 의견을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나경원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을 했어요. 오전에 하니까 오전에 주지를 마치고 주시겠다고 우리 위원장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는 그게 저희들한테 자꾸 비난할 것이 아니라 회의 운영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지금 자꾸 우리한테 뭐 입법부가 선출 권력으로서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헌법은 입법, 행정, 사법을 다 누가 우위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법 권력이 입법 권력처럼 선출돼서 한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전문성, 공정성, 그리고 또 그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은 결국은 오늘 이 서면 동의서를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들의 사전에 얘기가 없었어요. 없고 아니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죠. 근데 설명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딱 이걸 내놓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서류를 보니까요. 여기 볼펜으로 이 지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이 페이지에 지웠는데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서면입니까? 정정을 하면은 여기다 도장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절차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상임위 구조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민주당 원하는 대로 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중대한 부분은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엄은 저희들도 위법이고 반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란 동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제로 상대를 부정하고 대화의 상대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저희 야망 전현희 의원 다음에 하세요.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좀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처리가 마땅하다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님 3분 토론해 주십시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헌을 문란한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동조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란으로 헌법 질서를 망가뜨린 파괴시킨 주역이고 당사자입니다. 헌법 질서를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란 종식과 3대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게 익숙한 공작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이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서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 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 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모험에 대법원장이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현직 부장판사의 글입니다. 또 하나 부산지법의 부장판사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할 당시에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다고 발표했을 때야 비로소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 피고인인 이재명의 몇 년 전의 발언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윤석열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 묻고 싶다. 또 하나 청주지법 판사의 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만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을 이례적으로 항소심 선고 후에 불과 이틀 만에 정리해서 대법원으로 송부하고 이 후보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 날 소부 배등한 이후에 즉시 전압에 회부했다. 1, 2차 합의 기일을 가진 후 일주일 후인 5월 1일 판결을 선고했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이다.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 법원 내부에서도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중하시고 사법부 내부의 의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3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엄에 반대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셨던 의원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찬성하지 않았거나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국민들이 보실 때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편 오늘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 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지금 법원이 현장 검증 지금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매우 법원의 태도가 현장 국감과 현장 검증의 피감 기관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걸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감법 8조와 관련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그래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이게 국회법 해설서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753페이지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서는 분명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쿠데타다라고 규정지으면서 국정감사를 하고 현장 국감을 하면서 현장 검증까지 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정감사법 제10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위원회가 의결로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류 제출 목록이 바로 이 10조 2항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 증감법의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협조해야 됩니다. 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그 구체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자료 배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2025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전원 합의체 재판관의 기록 접근 이력, 사건 번호는 2022도 4697, 기간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사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원 합의체에 참여한 각 대법관별 사건 기록, 상고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에 대하여 또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또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 또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 반납 서면 기록 열람 대장을 포함합니다. 또 기록 열람 검토 관련 내부 지침 이는 내규 업무 처리 기준 등이 포함되며 지침이 있을 경우 그 사본 또 2025년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여부에 대한 내역. 두 번째,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기간은 2025년 3월 26일부터 2025년 5월 1일까지 사이 기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도 4697 사건에 배정된 재판연구관 명단 및 소속 부서에 관하여 또 재판연구관이 사건 기록을 처음 열람한 일시 및 검토 기관에 관하여 또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에 관하여 또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조회 이력 전체에 관하여 또 서면으로 열람했다면 사건 기록 대출 반납 서면 기록 열람 대장을 포함합니다에 관하여 또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일시, 제출 경로, 소속 대법관 부단위 등도 포함됩니다. 또 보고서 제목, 분량, 결제, 회람, 경로 이에 대해서는 가능한 경우 사본 또는 목차 형태로의 제출 또 보고서 작성 검토 시 사용한 내부 업무 시스템 로그 기록에 관하여 서류 제출 목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자, 토론 종결할까요? 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네.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